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견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어떤 이슈되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애견케미칼도 이슈나 이런 것들 없어도 한 번씩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죠.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이제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 실시간 뉴스, 이슈들 이런 것들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도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올려드린 종목은 저희가 이렇게 엑셀 파일에 다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손실로 마감된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죠. 최근 이제 8월달, 9월달 들어서 저희가 이제 두 자릿수 때 상승 파동을 보인 게 크게 이제 푸른기술, 자이글, 그리고 KCT, 그리고 한국선제, 금강철강 이 정도가 이제 두 자릿수 때 상승 파동을 보였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한국선제를 8월 29일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여기 8월 29일 나와 있죠. 8월 29일이고 이날 이제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된 수혜주인지 중요한 건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양식으로 저희가 관심 종목을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국선제이고 저희가 올려드린 날이 8월 29일 바로 이날이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마감된 날 이때 올려드렸는데 한 3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5,050원까지 상승 파동이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반드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9일에 올려드렸던 이 금강철강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 날이거든요. 9월 9일이 9월 9일에 4,400원에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보시면 9월 9일이죠. 9월 9일에 올려드렸던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이고 기준가 4,400원에 각종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이거든요. 신호 3개가 겹쳐서 뜬 날. 이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3%대 상승 파동이 나왔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요. 그 종목들이 이제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로 마감된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관심 여러분들 갖고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검색식 포착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렇게 종목명이 가려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애견케미칼이 소폭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한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상승 파동을 좀 보였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뒷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애견케미칼이 9월달 들어서는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7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2달 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9월 들어서는 다행히도 추가적인 어떤 가격 하락보다는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9월 초에 찍었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 주고 다시 눌렀다가 지지받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다져지고 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좀 회복세나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견케미칼은 크게 보면 주력 사업은 화학이죠. 근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약간은 좀 나트륨 배터리 관련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좀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4월, 5월, 6월 시장 상승 흐름들 속에서 특히나 나트륨 배터리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7월 달 들어서는 다소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3,400포인트, 오늘 코스피가 3,40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시를 주도하는 섹터는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수 상승과는 무관한 그런 이제 업종이 지금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일단은 로봇 산업이죠.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바이오도 최근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확정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나 금융주들, 지주사 관련주들도 다시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원전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5월달, 6월달 상승을 주도했었던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주춤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인데, 중요한 건 시장은 항상 뭘 하냐면 순환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일정 시점이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쉬어가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섹터나 또 이슈가 되는 섹터 쪽으로 자금은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2차 전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거래 대금이 집중되는 로봇이나 조선, 바이오, 금융, 증권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맞고, 돈이 몰리는 쪽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향후에 어느 순간인가는 또 증시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업종인 2차 전지 업종에도 미리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결국에 2차 전지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올 때 그 흐름들을 좀 편승해서 좀 따라가는 성향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나트륨 이슈가 나오면 좀 더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게 애경케미칼에게도 긍정적인 어떤 이제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점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2차 전지가 올해 들어서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전환해서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종목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 되겠죠. 에코프로비엠의 주봉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점이 2023년도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졌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지금 추세 전환이 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다가 올해 들어서는 이 하락 추세에서 전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2023년도에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다가 올해 들어서는 25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바닥 찍고 추세나 이런 것들이 좀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25만 원대에서는 바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2023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 이제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 상황이죠. 다만 나트륨 배터리 이슈를 타면서 좀 더 강하게 주가의 어떤 회복력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2차 전지가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면서 나트륨 배터리 쪽에도 어떤 관심도가 몰리면 역시나 또 언제든지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복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9월달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9.9%죠. 그리고 연내에 3번의 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또 2차 전지 업종에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애경케미칼이 이제 11월 달부터는 하드카본 음극재 업그레이드 버전의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떠한 이슈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이제 CATL이 본격적인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또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슈 속에서 주가의 어떤 회복세도 기대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오늘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부각이 됐어요. 뉴스 기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거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입니다. 9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트륨 배터리 전기차 확산의 새 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뭐 NCM 배터리하고 B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어떤 주요 특징을 좀 비교 분석한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나트륨 배터리가 B 배터리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담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또 파생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사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저렴한 중국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LFP처럼 EV 시장서 확산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오늘 전해졌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LFP 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의 어떤 주요 성능을 비교한 내용들이 되겠고,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저렴한 가격 등을 앞세워 LFP 배터리처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보고서에 따르면 CATL은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자체 테크데이 행사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고, 오는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CATL이 처음으로 선보인 1세대 나트륨 배터리에 이어서 2세대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도가 낮고 저온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게 대표적인 장점이고,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게 대표적인 좀 단점이죠. 다만 이번에 선보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거의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근접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75와트씩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완성차 기업들이 광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튬계 배터리 의존을 줄이고 배터리 포트폴리오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보면 NCM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LFP 배터리도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19년도에 10.4%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 34.4%, 2024년도에는 52%로 급성장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계 배터리 공세에 대응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래 전략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보고서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성장 가능성도 높게 보는 보고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FP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이 잠식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 보고서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드카본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이 애경케미칼이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다만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하드카본 음극재 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인지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 12월 달에는 또다시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 일정들 11월, 12월에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또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현재는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또 바닥이 확인이 되면 11월, 12월 달 관련된 어떤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또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모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경케미칼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35만 주가량 매수에 가담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40일 기준으로는 45만 6천 주가량의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두 달가량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기금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25만 주가량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00주가량을 매도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샀던 물량의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기금의 매수의 어떤 이제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애경케미칼의 주가의 지분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2.6%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26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다시금 연기금이 여기서 매수량을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주가의 어떤 상승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뜨문뜨문 매수하고 사더라도 다음날 곧바로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단타성의 매매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혹여 연기금이 어떤 투자 성향이 갑자기 돌변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를 또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강한 상승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매 동향도 지속적으로 또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최근에 이제 주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지수와 좀 괴리된 주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올해 11월, 12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 일정들도 예견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나트륨 배터리의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보고서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 속에서 애경케미칼이 또 주가의 어떤 상승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있는 만큼 또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떨어졌던 것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 주는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시간 이슈나 이런 뉴스들 공유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공략해 볼 만한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나와 있으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만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